다음은 주항공의 상품 매출과 상품 매입에 관한 자료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기초 상품 재고는 없다. 상품 매입 수량은 150개, 개당 매입 원가 100원, 매입 운반비는 3,000원, 상품 매출 수량은 100개, 개당 매출 단가는 200원. 이 문제를 풉니다. 이 문제 풀 때요,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평상시 여러분들이 요거는 많이 혼동되는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매입은 어떻게 개당 100원에 사왔는 걸 얼마에 팔았어요? 2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이거 자체만 해도 얼마가 됩니까? 100원의 차익이 있는데 여기 뭐가 있죠? 운반비가 들어가 버렸죠. 운반비는 어떻게 해요? 매입원가에다가 플러스 가산을 해줘야 돼요. 자세히 보면 이 3,000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50개에 대한 운반비예요. 그럼 내가 몇 개를 팔았어요? 10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100개도 요거를 녹여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걸 뭔가 하면 n분의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될까요? 3,000원이 뭐가 되느냐?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죠? 150개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했을 때에 뭐 하는 거다? 얼마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00원 나누기 150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000원 나누기 150을 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개당 얼마가 나오죠? 20원 나오죠? 20원.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운반비는 개당 뭐가 된다? 한 개당 운반비는 얼마다? 2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원짜리를 얼마예요? 100개니까 얼마 들어갔죠? 매입 원가는 100원 곱하기 100개니까 이게 뭐가 되죠? 100개. 이게 얼마다? 단가, 원가. 그래서 이게 얼마 들어갔어요? 10,000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반비가 얼마예요? 20원. 어떻게 되죠? 100개 곱하기 20원이 되겠죠? 얼마가 되죠? 2,000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매입 원가는 얼마가 되죠? 12,000원이 되겠죠. 이걸 얼마에 팔았어요? 내가 2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개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곱하기 200원. 하니까 얼마가 되죠? 20,000원이죠. 다 구했죠? 매출은 얼마가 됩니까? 상품 매출 얼마? 20,000원. 상품 매입 원가는 얼마가 돼요? 12,000원. 얼마 차이 나요? 8,000원.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요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 앞에 같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매출액 했을 때 매출 원가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순매출액 구하는 거, 또 뭐 있었죠? 순매입액 구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또 외적으로 뭐 한다? 여기 상품 매입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운반비를 이렇게 n분의 분배 우리가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문제 풀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이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영업이익 묻는 말입니다. 영업이익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판관비까지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까지는 영업이익 연관성이 있고 영업의 비용 구분 짓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자 비용이 보이시죠? 이 이자 비용은 뭐예요? 이거는 영업에 있죠.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빼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에서 매출원가 얼마 빼죠? 400만원 빼줄 것이고 얼마 남아요? 이게 자감하면 600만원이고요. 600만원에서 판매관리비 얼마죠? 200만원을 빼주겠죠. 이게 판관비잖아요. 합이 얼마 남죠? 400만원. 그럼 답은 뭐가 될까요? 2번 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영업 문제 지문에 영업이익이란 말 물을 때는 뭐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어떻게 해요? 구분 지으라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좀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손쉽게 문제 푸세요.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항공의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또 묻는 말이 뭐였어요? 영업이익이죠. 여기서 볼게요. 영업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자 비용이 있네요. 이자 비용 어떻게 영업에 있죠? 이거는 하면 안 되겠죠? 대손상각비는 뭐가 돼요? 판관비입니다. 판매관리비, 그리고 매출원가, 그리고 매출액 할 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같죠? 10만원의 매출액에다가 매출원가 얼마요? 4만원을 빼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6만원 남잖아요. 여기에다가 대손상각비 얼마? 판관비 빼서 얼마 남죠? 3만원 남겠죠? 다 몇 번입니까? 3번이네요. 이런 문제 나오시면 어떤 묻는 말이 어떻게 같다? 영업이익을 묻는 말 나오시면 이런 부분에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차근차근 문제 푸시면 될 겁니다. 다음 주항공의 2020년도 수익 비용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계산해야 되겠죠. 문제가 뭐예요? 2020년 영업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뭐라고 그랬어요? 영업이라 그랬어요. 영업손익. 이 중에서 어떻게 해요?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 있으면 다 차감해 줘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이자 비용 아니죠. 이자 수익 아니죠. 이거는 별도 영업과 상관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광고 선전비, 판관비, 복리후생비, 판관비, 급여 판관비. 이 문제는 앞에 동일한 거죠. 매출액에서 판관비와 영업의 수익 비용을 구하는 문제. 155만원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매출원가. 매출액이 얼마가 있었죠? 250만원에 대한 뭐가 있다? 매출액. 그래서 빼니까 얼마가 돼 있어요? 계산하시게 되면 250만원에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155만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95만원 나오겠죠? 적어주세요. 95만원. 이 95만원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판매관리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와 있는 거 10만원, 30만원, 5만원 하고 얼마가 되죠? 총 45만원이 되겠죠? 빼줍니다. 그럼 얼마 남아요? 50만원. 그럼 50만원이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잖아요. 하고 뭐가 돼요? 영업이익이 되겠죠. 다 몇 번이 됩니까? 3번이죠. 문제 구분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묻는 말에서 영업손익을 물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영업외와 영업을 구분 짓는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위에 있는 매출액 다 정해 놓을게요. 매출액이 있고 여기서 뭘 빼죠? 매출원가를 빼죠. 이게 뺏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매출 이익이다. 여기에서 뭐 한다? 판매 관리비를 어떻게 빼주는 게 이게 뭐다? 영업 손익이 있죠. 여기까지 해당되는 게 영업 비용이고 그 밑에 있는 게 뭐가 됩니까? 영업외가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요. 매도 가능 평가 손실이 있어요. 여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식 발행이잖아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뭐라고요?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주발주는 뭐가 돼요? 자본잉여금이죠. 그렇지만 자본에 해당되는 자본잉여금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 그랬어요. 평가라 그랬죠. 매도 이거는 뭐가 돼요? 자본의 밑에 뭐가 있습니까? 기타 포괄이죠. 손익 누계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재무 상태표죠. 영업의 비용은 아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답은 4번. 이자 비용이 뭐죠? 영업의 비용이죠. 답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당기 순이익이 50만원이었으나 다음 결산 정리 분기에 누락이 발견되었다. 누락사항을 반영한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여기서 묻는 말은 결산 분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했어요? 당기 순이익이 50만원이었는데 뭐가 발생했는 거냐? 여기 보세요. 이자 수익 중 차기분 선수금에 다시 말해서 이게 선수 수익이죠. 이럴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수는 앞에 거 보라 그랬잖아요. 선수금. 선수금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부채성이죠.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떻게 돼요? 지금이 아니고 내년 거를 미리 받았으니까 이 수익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빼줘야 되겠죠. 이거 분기 어떻게 했습니까? 부채 증가하니까 어떻게 써주죠? 차변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대변에 써주죠. 선수 수익. 얼마입니까? 8만원. 그럼 차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자 수익이잖아요. 이자 수익에서 얼마? 8만원.
그 이자 수익이 뭐예요? 원래는 수익이 대변에 있는데 차변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수익을 차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서 8만원이 빠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임대료 중 단기분 미수 금액이다. 임대료는 뭐가 되죠? 수익이잖아요. 수익인데 아직 못 받았죠. 그럼 뭐가 돼요? 이거는 미수 수익이죠. 그럼 미수금 앞에 따라가잖아요. 미수금은 뭐라 그랬어요? 미수금은 내가 받아야 될 뭐가 되죠? 자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차변은 뭐합니까? 우리 미수금. 그래서 얼마죠? 5만원. 대변은 뭐라고 적죠? 임대료. 얼마? 5만원. 그래서 아직 임대료를 받지는 못했어요. 수익은 발생했지만 내가 돈은 못 받았지만 받을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어떻게 됐어요? 발생했잖아요. 대변에.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더해줘야 되겠죠.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8만원 차감하고 임대료에 대한 수익은 증가할 거니까 합이 어떻게 돼요? 8만원 마이너스 그 다음에 5만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얼마 되죠? 3만원을 차감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50만원에서 3만원 차감하니까 얼마가 되죠? 47만원. 답은 어떻게 됩니까? 47만원입니다. 이거 몇 개 좀 더 할게요. 이거 좀 지우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알아야 게 뭐가 있어요? 이 결산분기 할 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여기 뭐가 돼요? 선수수익. 아까 뭐가 되죠? 선수금. 내게 뭐 했다? 2년이죠. 내년에 차기에 발생했는 수익을 미리 받았다. 그럴 때는 뭐 한다? 선수수익 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차기에 발생하는 거 먼저 지급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성급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성급 비용이냐? 선수 수익이냐 이거죠. 내가 비용을 어떻게 해요? 내가 비용을 어떻게 해? 비용을 내년 거를 미리 납부를 했어요. 이거는 뭐합니까? 수익을 뭐 했다? 미리 받았어요. 미리 받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 차기분이잖아요. 차기분의 거에 대한 거 올해 거 내년 거예요. 내년 거를 내가 수익을 미리 받았고 내 비용을 미리 납부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분의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내년 거는 차기분은 내년에 수익과 비용을 잡아줘야 돼요. 올해 발생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에 형성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연, 우리 뭐라 그랬죠? 손익에 2연이라는 말 썼죠. 2연이란 말. 그래서 2연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지금 했는 걸 어떻게 돼요? 반대로 상대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요걸 보라 그랬잖아요. 수입 비용 요걸 따라가지 마시고 앞에 걸 보라 그랬어요. 이걸 뭐다? 선수금, 선급금 기억나시죠? 그래서 선수금 뭐가 돼요? 선수금은 내가 미리 어떻게 해서 받았으니까 부채다. 선급금 우리가 미리 줬잖아요. 뭐가 자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죠? 선수 수익은 뭐가 된다? 부채의 증가가 될 거니까 부채의 증가는 어디에 적어요? 대변에 적겠죠. 대변에 뭐 한다? 선수 수익.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 뭐가 돼요? 미리 받았으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 이자로 대신 할게요. 이자 수익이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차변에 발생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자연적으로 수익이 그만큼 차감될 것이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자연적으로 단기 순손익에 어떻게 돼요? 뭐가 발생하죠?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겠죠. 수익이 줄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된다? 이거 자연적으로 부채가 증가할 것이고, 이거는 뭐가 돼요?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죠. 왜? 수익이 줄어들 거니까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돼요? 성급 비용은 내가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차비는 뭐가 발생할까요? 성급 비용. 그래가지고 뭐가 되죠?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 대신에 뭐가 됩니까? 비용을 미리 납부했잖아요. 우리 보통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보험료가 있겠죠. 할 때 보험료. 그럼 보험료 낼까 어떻게? 원래 비용은 차변에 발생해야 되는데 대변에 발생했을까 어떻게 돼요? 비용이 뭐가 됩니까?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죠. 차감시키는 거죠. 그럼 보세요. 비용이 줄어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비용이 줄어들면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비용이 줄었으니까 단기 순이익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선급 비용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결산분기의 누락이란 말 나왔을 때 뭐가 받는다? 선급 비용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당기 순이익은 증가할 것이고 비용은 어떻게 해요? 결산 시점이죠. 이걸 어떻게 해요? 누락했는 거를 다시 해서 뭐합니까? 수정 결산하잖아요. 결산 분기를 하게 되면 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당기 순이익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가 돼 있다? 성급 수익, 성수 수익이죠. 선수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수익이 줄어들 거니까 어떻게 돼요? 당기 순이익은 줄어들겠죠. 요게 뭐합니까? 우리가 이연이죠. 반대로 뭐 발생이 있잖아. 이거는 뭐가 되죠? 올해 있는 수익과 비용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돈을 아직 못 받았고 안 줬다는 거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못 받아서 뭐가 되죠? 미수 수익이 되겠죠. 반대로 또 뭐가 됩니까? 내가 안 줬는 건 뭐가 돼요? 미지급 비용이 되죠. 미지급 비용은 내가 줘야 될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부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변에 뭐가 발생하죠?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차변은 어떻게 돼요? 내가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해야 되니까 뭐가 됩니까? 비용이 발생하겠죠? 뭐 이자 비용이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기는 뭐가 돼요? 부채의 증가, 이거는 뭐가 되죠? 비용의 발생이겠죠. 이렇게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앞에 미자, 미지급이라든지 미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해당했을 때 결산에 누락했는 거예요. 뭐요? 발생했던 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계 처리 안 해줬다는 말이잖아요. 놓쳤다는 거죠. 빠뜨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수익이 빠뜨렸으면 수익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대변이잖아요.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수익을 발생시켜주고 그걸 뭐 한다? 미수금 돈을 못 받았을 거니까 결산에서는 어떻게 해요? 돈에 못 들어왔을 거니까 어떻게 돼요? 받을 게 있는 채권으로 잡아줄 것이고요. 이 이자 비용 내가 안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부채가 발생할 것이고 그 대신에 뭐가 됩니까? 요거를 뭐가 다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가 되느냐? 미수금이 발생했다. 그랬거나 혹은 뭐 한다?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미수 수익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익 발생, 비용 발생해서 이게 결산 분기할 때 미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발생한 당기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고요. 반면에 미지급 비용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증가할 거 아니겠어요? 비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당기 순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한다? 손익에 그래서 이연과 손익이 발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해주죠. 어떻게 해준다? 선급 뭐 합니까? 미리 내가 받았으니까 선급 비용.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적으로 부채가 된다. 반면에 선수 수익은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미리 줬으니까 뭐가 되거는 자산이 되겠죠. 또 뭐가 돼 있어요? 미수 뭐가 됩니까? 미수 수익. 또 뭐가 있습니까? 미지급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미수 수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연적으로 받을 게 있으니까 뭐가 되죠? 자연적으로 자산이 될 것이고 자산이 뭐가 돼요? 증가하겠죠. 미지급 비용은 내가 어떻게 해요? 줄 게 있으니까 뭐가 돼요?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급 비용은 뭐한다? 부채가 증가하는 요인이고 선수익은 뭐하다? 자산이 증가할 것이고 미수수익은 어떻게 한다? 자산이 증가할 것이고 미지급 비용은 뭐한다? 부채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가 발생한다? 선급 비용이 발생하면 뭐한다? 자연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돼요? 낮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분기 처리해 줄 것이고 반면에 뭐한다? 선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분기해 줘야 되겠죠. 또한 뭐한다?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한다? 결산 분기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항공의 업무일지 일부이다. 가와 나를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고아원에 대한 장학금이라 그랬어요. 장학금은 내가 어떻게 어떤 이윤의 대가라든지 어떤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돈을 기부하는 거죠. 그리고 뭐 기부금입니다. 그리고 직원 단합이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직원이니까 뭐가 돼요? 복리후생비겠죠. 만약에 단합되어 있는데 거래처라 그러면 접대비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뭐다? 직원이니까 우리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